안녕하십니까. 주요셉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원가정인권보호연대 공동대표이며 자유인권 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주요셉입니다. 지난주 6월 24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대전에 들러서 여러가지 일을 봤습니다. 원가연의 공동대표이고 또 자유행동 공동대표며 건사연 대표이신 한효관 대표님과 건사연 고정호 사무국장님 그리고 피해자 부모님과 함께 유성구청도 방문했고 또 피해자 부모들에게 안 좋은 소문으로 악명이 높은 대전 서부 아버전 기관장 송재덕으로 되어 있는 곳에 들러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송재덕 기관장이 피해자 부모님과 어머님과만 대화하고 시민단체인 저희들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후에 또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부모다 협회 대표이시고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원가연의 공동대표인 김수빈 대표님과 함께 세종시에서 오후 4시에 만나 세종시 아동학대과 배태연 사무관, 정동민 사무관을 만나서 여러가지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의문점들과 피해자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례들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보건복지부 사무관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고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또 법적인 근거를 갖고 답변을 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불만사항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워서 또 걱정이 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개선점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10가지를 정리했는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냐면 첫 번째로는 학대 행위자로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리합니다.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만일 설령 비행위자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도 삭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도 권한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왜 내 자녀를 아동학대 행위자로 평생 낙인이 찍어서 자녀들을 학대한 부모로 평생 동안 낙인이 찍혀서 지내야 되느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큰 불이익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낙인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쁜 의도로 학대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오해가 되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시군구청에서 경찰에서 잘못된 증거를 갖고 일방적으로 피의자로 몰아서 아동학대 행위자로 몰아갔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멸이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에 남아있다면 이는 너무나 심각한 인권 유린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2021년 3월 3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즉각 분리 제도의 문제점, 여기에 대한 지적, 그리고 지금까지 초기 분리 시에 어떤 위원회 절차도 없이 마지막 복귀 절차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복심만 개최돼서 아동과 부모가 너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관이 6월 30일부터 사례결정위원회가 가동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초기 단계로서 이것이 잘 해결이 되나, 그러면 이왕 그렇게 될 것 같으면 2, 3개월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1개월 이내로 빠른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아복심이 열려서 아이를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절차를 두어서 사례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를 찾아오기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아동학대 매뉴얼에 따라서 경찰과 시군 구청 공무원들과 아버전이 학대에 신고당한 부모와 자녀를 강제로 분리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 확보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아동학대 행위자로 몰릴 수 있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학대 행위자로 몰려서 결국은 자녀를 빼앗기고 강제로 분리되는 인권유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권 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그 보건복지부 사무관들과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워닝 또는 미란다 라이츠라고 하죠. 미란다 원칙처럼 아동학대 의심 신고받은 부모에게 개입하는 시점에서 고지하는 상세한 절차에 관한 복지부 원칙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메모는 해갔었는데 구체적으로 새롭게 인지를 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절차도 없이 모르고 처음부터 강제로 분리돼서 일시보호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장기시설로 넘어가서 오랜 시간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을 정보를 공유해주고 고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동 일시 보호소로 격리된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시설에만 갇혀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랑 시설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도 그렇게 아동 일시보호소에서는 아이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보내지 않고 시설에만 가둬놓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들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적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내용이고 끝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많은 부분에서 줌 회의, 줌 수업,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을 가정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를 원하는데도 코로나 시기라는 핑계로 아예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원격으로도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또 상담이든 여러 가지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부모님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시설에 가둬놓은 채 원가정 복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비대면 진행을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반영될지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격리된 아동에 대해 향후 가정 위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또한 가정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도 크다는 내용을 경험자들로부터 또는 주변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계획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신들은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적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면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에서 작동이 될지를 얼마만큼 확실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보고 앞으로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점을 요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덟 번째로는 오랫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부모님들의 피를 말리고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 할 정도로 부모님들에게 고통을 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일명 아버존에 대해서 감찰기관이 없다. 그 사람들을 누가 도대체 감찰하냐. 시군구청 직접 방문해 봐도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조차도 그들을 어렵게 여기고 지금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아직은 이 분야에 경험이 적고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전의 평가, 아버전의 자료, 아버전의 경험을 많이 의지합니다. 과거에 공무원들도 그랬고 경찰 공무원들도 최초로 강제 분리시킬 때 최초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부모들을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니고 단지 아동학대 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아버존의 농간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가짜로 거짓된 증거를 조작함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혐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너무나 끔찍한 인권유린을 해온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사후 평가도 없고 감찰기관도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도평가단을 만들 계획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이런 불만사항과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법원에서도 배심원 제도가 있고 법원 판사들만, 법조인들만 모든 걸 평가해서는 한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평가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만일 공무원들로만 모든 것을 이러한 시도평가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착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아버존과 밀접한 유착 또는 아버존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만으로는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없고, 그들의 잘못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그들을 페널티를 주고 또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또 문제가 심할 경우는 완전히 박탈시키는, 자격을 상실케 만들어야 되는데, 시도평가단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공무원들만으로 가능할까? 저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민평가단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번째로는 우리가 방문하는 날 이틀 전인가요? 전날에 바로 또다시 아동학대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 친부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끔찍하게 자기 자녀를 죽이는, 또는 계모가 그러는 친족, 가족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정인이 사건은 입양 가정에서도 일어났었죠. 이런 일들은 우리도 안타까워하며 너무나 속상해합니다. 그러한 가정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 강화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은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우리가 만난 공무원도 아동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업무에 충실하며 아동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동 인권이 그런 신체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서 학대나 방임 학대나 부부 간의 싸움이든, 또는 잠시 훈육하다가 아주 가벼운 체벌이든, 또는 아이들이 잠시 부모가 떨어진 상태에서 집 밖을 나가서 모든 것이 방임학대로 몰리는, 그리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방임학대로 몰리는 이러한 부모들이 자녀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복지법 15조만을 강조하며 분리시키는 것만 능사를 여기고 아동학대 처벌법만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아동복지법 4조 3항에 원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또 아동들은 부모 밑에서 있는 것이 좋다. 부모가 실제로 신체 학대와 심한 학대를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존이 개입하면서 심각한 학대로 몰리고, 또 그러한 서류가 법원에까지 넘어가서 법원 결정문에까지 들어가서 장기간 아동과 자기 자녀와 접근 금지를 당하고 통신을 차단당하고
부모로서의 친권까지 박탈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원가정, 부모와 자식, 또 편부든 어쨌든 원가정이 하나로 되어 있는 가정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지,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잠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장기 보호로까지 그냥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장기 시설로까지 넘어가는 이런 현재의 강제 분리 제도는 심각한 아동 인권을 침해하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도 그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신체적으로도 너무나 망가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부모보다 더 좋은 보호자는 없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아동인권 진짜 심각하게 학대받는 아동은 보호하고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경미한 사안이나 왜곡되거나 잘못된 증거를 갖고 분리된 자녀들은 신속히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는 그 순간엔 이야기 안 하고 잠깐 이제 언급했지만, 사법적 처분이 있기 전에 행정적 처분으로 강제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사법적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적 처분으로 계속 묶어 놓는 경우도 있고, 또는 행정적 처분이 사법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계속적으로 행정적 처분으로 자녀들을 부모와 강제로 분리시켜 놓은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또 얘기를 했습니다. 10번째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피해를 입힌 민간 위탁기관 공무원들이 아닌 아버전 직원들 또는 아버전에 대해서 저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버전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해도,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행정소송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이, 자기들은 민간 위탁기관이다, 공무원 아니다. 그런데 공무원처럼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니까,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하니까 사무관이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이라는 말을 해서 이것이 행정소송 대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우리도 처음 한 내용인데,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이러한 아버전의 입장이고, 그들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기에,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고 검토해서 잘못한 아버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줄기에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까지 나는 부모다 협회에서 고통을 많이 호소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충분하게 흡족한 답변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다는 그런 아쉬운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고, 또 우리가 요청하고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한 내용들을 세밀하게
얼마만큼 더 적용시키고 현장에 각 지자체에 이 부분을 하달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으로 아니라 앞으로도 2번, 3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우리랑 계속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인권 문제와 아동의 입장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엄마, 아빠, 부모들의 친부모들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다 생각했고 또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함께 의논하면서 이러한 인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또 잘못된 복지 계통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아동학대 혐의자로 몰릴 때부터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되고 또 그 이후로 원가정으로 복귀시켜서 자녀를 가정으로 돌려받기까지 너무나 많은 절차와 인권 침해가 발생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부, 보건복지부 사무관들과 함께 또 사무관님들이 아주 스마트한 분들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대화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리라 한편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목요일 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두 사무관과 함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을 정리해서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우리 아동과 부모의 인권이 더 이상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